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 전성기 때 실저와 관련한 주제 한 개씩을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백제 요서 경력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 번씩 다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백제 때는 이제 4세기, 고구려는 5세기 때 전성기를 누렸고요. 신라는 6세기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구려, 우리 5세기 때의 고구려를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고구려면은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 웅장한 고구려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왕, 19대 왕, 광개토 왕, 20대 왕. 장수왕. 네, 이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고요. 이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치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웅장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고구려를 만들었던 장군인들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뽕이라고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복군주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 세계 그 대표적인 그 정복군주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에 비하면은 별거 없는 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국뽕을 다 제거하고 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뤄놓았던 그 고구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광개토 대왕은요, 단 한 개의 국가도 멸망시키지 않았던 정복군주입니다. 다시요. 광개토 대왕은요, 정복군주이긴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전쟁 기간 중에 멸망시킨 국가는 단 한 개의 국가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국가도 멸망시키지 않은 정복군주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런 정복군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 광개토 대왕을 왜 고구려의 정복군주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고구려가 여기 있었죠. 이 당시 5세기 때 고구려의 주적이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백제고요.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가 백제랑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연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후연은 아니지만 후연의 조상들이 전연이라고 전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전연이라는 국가가 고구려에 침입해서 고구려 왕릉들을 파헤치고 갔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백제와 후연이 원수 국가였고,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됐을 때는 이 두 국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이 백제부터 조집니다. 백제부터 조지는데 순식간에 백제의 주요 성들을 다 함락시키고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까지 압박을 해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왕이 교체될 정도로 상황이 대단히 긴박했거든요. 이 교체된 백제의 왕이 이제 아신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광개토 대왕에게 빼앗긴 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계속 공격을 하고 빼앗긴 성들을.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죠. 백제 아신왕이 물론 성공은 못해도 계속 덤비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 입장에서는 얘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이 백제의 수도를 함락을 시키고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요. 이때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노객이다 라고 자처를 했거든요. 항복을 했는데 보통 왕이 체크메이트 되고 수도 함락했으면은 그 국가는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은 백제 아신왕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폐위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냥 왕으로 복귀시켜주고 점령했던 백제의 수도에서도 다시 빠져나와서 백제를 그대로 온전하게 살려줍니다. 아니, 근데 광개토 대왕님 너무 방심하신 거 아니신가?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신가? 아신왕이 거짓 항복하는 척하고 배신하면 어떡할 거야? 실제로 배신을 합니다. 이 백제 같은 경우는 399년에 일본이랑 가야랑 연합해서 옆에 있던 신라를 공격해요, 대대적으로. 근데 신라가 목적이었겠습니까?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복속국 같은 국가였거든요. 고구려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신라를 자극해서 고구려로 치고 올라갈 생각이었죠.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서기 400년에 무려 5만의 병사들을 데리고 한반도 남부지방까지 끝까지 내려가면서 백제 가야외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는 아직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최소 경북지역입니다. 경북지방까지 내려왔느냐 아니면 경남지방까지 내려왔느냐인데,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압록강 위 국내성이었다고 감안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던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왔을 때도 단 한 개의 국가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점. 자, 이렇게 백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후연과 싸우죠. 후연과도 한 402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싸웁니다. 한 번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진 적이 없죠. 딱 한 번 성을 빼앗긴 적이 있는데, 이거는 후연이 선제 공격을 해서 선빵을 갑자기 날려서 빼앗겼는데, 그 이후로 광개토 대왕이 반격에 나서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해요. 자, 백제에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의 그 지난한 싸움에서 패배의 연속을 겪은 결과
아까 백제의 양이 아신왕이라고 했잖아요. 아신왕이 죽자마자 이 아신왕의 죽음도 석연치가 않은데 아신왕이 죽자마자 백제는 바로 왕위계승 분쟁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후연이요? 후연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고구려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내분이 일어나서 후연도 자체적으로 멸망당해버려요. 그리고 이 후연의 황실중 일부 지파가 나와서 북연이라는 국가를 다시 만드는데 이 북연이라는 국가는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두 국가는 우호적인 관계를 체결하고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정벌전이 여기 동부여 정벌전이었는데 이 동부여를 상대로 정벌에 성공을 했지만 복속을 시켰을 뿐 역시 동부여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어느 나라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이 업적을 이어받은 장수왕 역시 비슷했는데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이제 전공이 전쟁이라면 장수왕의 전공은 외교거든요. 당시 중국은요, 북조라는 국가와 남조라는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뭐 북조는 국가명도 아니고 남조는 국가명도 아니고 그냥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북조에는 북이라는 국가가 있었고요. 남조에는 유송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장수왕은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솔직히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고구려 영토를 이렇게까지 넓힌 거는 중국이 분열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거 아니냐. 중국이 통일국가였으면은 고구려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겠느냐라고 비아냥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수왕이나 광개토대왕이나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장수왕이 몰랐을까요?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들어서면은 이게 고구려 성장에 어마어마한 방해가 될 거라고 장수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장수왕은 외교적으로 중국에서 절대 통일왕조가 들어서지 못하게 이 분열되어 있는 형국을 유지시킵니다. 어떻게? 북이와 유송이라는 두 국가와 모두 교류를 해요. 양다리를 펼칩니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또 불쾌할 수 있죠. 괘씸할 수 있죠. 그거랑 양다리를 펼치고 있는.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끼리 서로 싸우느라 바빴거든요.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얘네끼리 싸워야 되는 순간에서 고구려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이 힘의 균형이 무너져요. 얘네 둘이 연합하면 얘가 무너지고요. 얘네 둘이 연합하면 얘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송이나 북이나 싫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다행이었던 거예요. 장수왕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얘네가 더 위협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장수왕은 북위의 국가에 조공사신단을 어마어마하게 파견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난 너희와 싸울 생각 없다. 그래서 삼국사기 장수왕기록 보면은 북이라는 국가에 조공을 보냈다는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국가에서도 국제적 분란으로 번질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얘가 깨게 미안하다. 고구려도 오케이, 난 너희와 싸울 생각 없다. 이러면서 또 그런 효율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죠. 여기를 딱 봤을 때 얘네 둘이랑 서로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국내성보단 평양성이 훨씬 더 외교하기 편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가치. 광개토대왕이 다른 국가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 광개토대왕은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멸망시켜서 고구려가 그 동아시아 천하를 다 제패하는 국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원했던 건요, 고구려가 주도하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다 함께 공존하는 국제 질서를 원했어요. 다른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다른 국가들의 정복군주들은 남의 나라 멸망시키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정복군주가 죽자마자 그 정복군주들이 넓혀놨던 영토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요,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완전하게 확보해온 이 만주 지역은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고구려인들만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수민족, 유목민족들이 많죠. 그리고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되면은 여기 있는 그 유목민족들, 소수민족들이 다 제각기 살다가 뭉쳐가지고 얘네만의 나라를 만들어요. 중국이나 고려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국가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결국은 관리하지 못해서 뭐 청나라니 뭐 요나라니 금나라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 소수민족들을 유일하게 컨트롤했던 나라가 고구려랑 발해였습니다. 발해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는 고구려가 몇백 년 동안 여기를 다스려 놓았기 때문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틈만 나면 자기네들끼리 중국이나 한국에서부터 독립하려는 애들이 왜 유독 고구려한테만 충성을 바쳤을까요? 그거는 유목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독립하는 것보다 고구려 사회에 통합되는 편이 더 이득이 됐기 때문이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원했던 거는 모두를 그냥 내 힘 아래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족들을 서로 조율을 하는, 그거를 고구려가 하는 국제 정세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미국이 왜 강대국이에요? 뭐 국방부에 천조를 써서? 군사력이 막강해서?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니죠. 미국은 지금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때문에 강대국이에요. 똑같아요. 5세기 때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모든 외교를 고구려가 주도를 하고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나 이 물리적 영토의 면적의 그 숫자로 평가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리더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원들을 중재하고 조율하고 통합시키고 융화시키는 자가 리더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게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치세의 고구려였던 거죠.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